자, 이번에 여러분들께 또 기대할 만한 영상을 또 준비한 게 있는데, 바로 뭐냐면 이번에 대한민국에 또 4명의 선수가 있죠. 이강인, 김민재, 황인범, 또 황희찬 선수.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황인범과 이강인, 또 김민재 선수의 또 여름이적 시장 소식이 또 나오는데, 근데 이번에 그뿐만이 아니라 황희찬 선수가 드디어 이 영상에도 또 설마 여름이적 시장에 또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뭐 설마 여름이적 시장에 또 어디로 가는 거 아니겠지?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았는데, 결국에 와, 설마 하니까 김민재 선수가 드디어 맨유로 영입 확정하려고 했던 소식이 좀 이어졌거든요. 근데 맨유 에이전트에서 따르면은 김민재 선수가 이제 6월달에 병역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군 문제 때문에 군대 갔다가 이제는 또 6월달에 A매치 평가전 때문에 못 나온다고 해서, 근데 김민재 선수가 아마 그 얘기 언급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바로 그 김민재 선수하고 이강인 선수의 얘기가, 제가 유튜브 제 개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그 김민재 선수뿐만 아니라 이강인 선수에 잠깐 언급했던 적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 김민재 선수하고 이강인 선수가 또 PL 진출설이 계속 돌고 있는데, 근데 김민재 선수는 이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공식적으로 합의가 됐다는지 안 됐다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만약에 김민재 선수가 이제 뭐 올 시즌 이제 끝났잖아요. 세리A 경기 이제 시즌 끝났잖아요. 근데 6월달에 A매치 평가전에 불참됐고 군 병역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서 아마 6월달에는 이제 군입대 끝나고 나면은 아마 정식적으로 이제 그 기초 군사훈련 끝나고 나서 아마 다음 이제 PL 진출 여부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만약에 김민재 선수가 다음 9월달에 A매치 평가전 또 있을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김민재 선수의 관계자가 그 김민재 선수 측에서는 이제 나폴리에서 이제 우승을 했으니까 이제 다음 이제 PL 진출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이제 또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김민재 선수가 이제는 뭐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나폴리가 이제 우승했고 챔피언스리그 다음 시즌 이제 진출 확정됐잖아요. 네, 김민재 선수가 이달의 선수상을 넘었기 때문에 그 베스트 수비수까지는 발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김민재 선수가 올해 이제 또 수비수 부분상에서 후보에 명단 나왔습니다. 와, 근데 김민재 선수뿐만 아니라 나폴리에 같은 선수들끼리 있죠. 수비수 선수들이 있고, 또 이번에 김민재 선수는 이번 수비수 부분상도 이제 이어지고요. 또 디로렌초가 수비수 부분상에 또 후보가 올라왔습니다.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테오 에르난데스도 올해 수비수 부문 후보에 올라왔고, 김민재뿐만 아니라 디로렌초, 에르난데스, 테오 에르난데스도 이제 수비수 부분에서도 올라왔고요. 또 공격수에서는 오시멘도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야,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오시멘이 이번 공격수에서 후보에 올라왔던 게 나폴리 선수들 가운데는 총 3명이에요. 김민재, 디로렌초, 오시멘까지 포함해서 이제 나폴리 선수들 가운데는 이제
총 3명의 선수들이 이 후보관에 올라오면서 아마 이제 그 상을 누가 받을지는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김민재 선수는 지금 일단 군대 때문에 좀 이어지면서 아마 병역 때문에 끝나고 나서 다시 이탈리아의 거기에 그 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 김민재 선수도 그 일에 대해서도 아마 알고 있을걸요. 그것 때문에 이제 6월달에 A매치 평가전은 불참했지만 아마 이제 9월달에 이달의 선수상 뿐만 아니라 후보에 명단된 세리에 사무국에서도 이제 이번 선수상을 김민재 선수가 받을지 디로렌초가 받을지 아니면 뭐 오시멘이 받을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6월달에는 이제 15일 6월 15일부터나 뭐 31일이나 뭐 아무튼 뭐 6월달에 이제 또 기초 군사훈련 끝나면은 뭐 아시겠지만 이제 맨유로 이제 영입 최종 확정됐기 때문에 아직은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최종 확정됐다는 보도가 아직 안 나왔지만 그래도 지금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김민재 선수에 관련된 영상도 조만간 이제 또 올릴 거고요. 또 그리고 한 가지는 김민재 선수뿐만 아니라 이제 또 이강인 선수가 이번에 PL로 간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근데 EPL 뉴캐슬에서도 이제 러브콜에 또 들어왔기 때문에 뭐 이제 이적설이 아마 뉴캐슬 쪽에서 이강인 선수를 넘보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강인 선수는 아스톤 빌라나 토트넘 거기까지 보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토트넘은 무관심이고 아스톤 빌라에서는 에메리 감독은 이강인 선수를 꼭 영입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근데 거기까지는 안 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레알 베티스 쪽으로 보면은 레알 베티스 쪽에서 아마 이제 유로파리그에서 이강인 선수를 영입하려고 작정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 했는데마다 뭐 레알 베티스 쪽에서는 아마 관계자 쪽에서는 이강인 선수를 영입설을 또 맴돌고 있지만 이적료를 주겠다 이적료를 드리겠다 그런 생각 했거든요. 근데 이적료가 얼마인지 몰라도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약 850억인가 280억 정도? 그 정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280억 정도를 보면은 뭐 솔직히 이강인 선수가 과연 이번 시즌 이제 마지막 경기 끝나니까 이번 시즌만 잘 고비만 넘어가면은 올 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이제 아마 이강인 선수가 과연 PL로 넘어갔냐 아니면 일단은 지금 이강인 선수가 니콤314님 추천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모르겠어요. 근데 이강인 선수가 과연 PL로 넘어갔냐 맞냐가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280억으로 과연 이제 레알 베티스로 넘어갈지 아니면 뉴캐슬로 넘어갈지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최종전에서 결과만 보고 만약에 최종전 끝나면은 이제 이강인 선수의 바이아웃 될 만한 이제 몸값이 오히려 비싸니까 근데 솔직히 이강인 선수의 몸값이 오히려 비싸잖아요. 손흥민 선수도 오히려 몸값도 이적료도 오히려 비싸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강인 선수가 과연 뉴캐슬로 가느냐 아니면 비아레알로 가느냐 그것도 아니면 레알 베티스로 넘어갔냐 그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비아레알 쪽에서 이강인 선수를 넘어온다면 그 정도로 이적료를 주겠다 그런 생각 할 겁니다. 근데 소시에다드에서도 이강인 선수를 원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세비야도 이강인 선수도 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요한 순간에 따르면은 레알 베티스에서도 이강인 선수의
이적설이 좀 더 남아 돌긴 하지만, 근데 중요한 건 뉴캐슬에서는 과연 이강인 선수를 원할 수 있을지, 아니면 비아레알이나 뭐 레알 베티스 쪽에서도 과연 오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뭐 대충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강인 선수는 발렌시아 선수 시절 때도, 유스 선수 때도 그랬지만, 그때 뭐 발렌시아에서도 그때 보니까 구단주에서 이강인 선수가 그대로 남아있겠다, 그대로 남겠다 생각했지만, 근데 이강인 선수가 스스로 마요르카로 갔었잖아요. 그 중요한 순간에서는 보면은 아마 이강인 선수는 이제 발렌시아에서도 이제 경기에서도 많이 뛰었었고, 유스 선수로 뛰었다가 이제는 또 마요르카 선수로 공식적으로 뛰었었죠. 그때부터는 마요르카가 이제 잔류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런 다음에 올 시즌 들어서는 이강인 선수가 큰 활약을 보여줬던 게, 아마 레알 마드리드전과의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득점을 했고, 또 바르셀로나전에서도 득점을 했기 때문에 그랬고, 또 한 가지는 아마 이강인 선수가 과연 이제 올 여름 이적 시장에 과연 어디로 갈까, 그것까지는 아마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강인 선수가 과연 여기서 레알 소시에다드를 원하고 있을 겁니다만, 근데 중요한 건 레알 소시에다드에서는 이강인 선수를 원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레알 소시에다드 구단주 쪽에서는 이강인 선수를 이적료를 더 주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과연 이강인 선수가 과연 받아들일지, 아니면 이강인 선수가 과연 PL로 넘어가서 이적료를 지불할지, 그게 중요합니다. 뭐 만약에 이강인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간다고 하면 김민재 선수도 맨유로 넘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김민재, 이강인 둘 다 맨유로 가면은 솔직히 다음 시즌 이제 챔피언스리그 진출도 아마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근데 뭐 김민재 선수하고 이강인 선수가 만약에 둘 다 맨유로 온다면 솔직히 더할 날이 없겠죠. 테나우 감독도 김민재 선수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김민재 영입 확정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근데 언젠가 이제 또 메디컬 테스트를 한번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강인 선수가 과연 맨유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여부에 따라서, 만약 이거 라리가 마지막 최종전 끝나면은 공식적으로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강인 선수도 일단은 맨유 쪽에서도 공식적으로 오피셜이 좀 뜰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게다가 김민재 선수는 세리 경기 끝났고, 이미 끝났지만 이제 남은 거는 김민재 선수뿐만 아니라 이강인 선수도 맨유로 올 수 있느냐 마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강인 선수는 과연 맨유로 올지, 아니면 레알 베티스나 레알 소시에다드나 뭐 거기 쪽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잘 생각해보자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또 한 명의 선수를 빼면, 만약에 이강인 선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간다? 다음 시즌도 제일 중요합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한 명을 뺀다면 과연 누굴 뺄지가 중요하고, 누굴 또 영입할지가 중요한데, 근데 언젠가 또 사울 리게스를 판다면, 사울 리게스는 지금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선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올 여름 이적 시장에는 사울 리게스를 공식적으로 이제 계약 마무리가 단체로 이제 계약 만료 끝나면 이제 팀을 떠날 수 있는데, 근데 사울 리게스가 만약에 팀을 떠나면 이강인 선수를 데려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뭐 아직
6월 5일에 라리가 경기가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 다음 월요일에 이제 라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새벽에 열리는 바이에카노 경기 끝나고 이제 이강인 선수의 작별 이어지죠. 그러면 고별전이 이어지면은 뭐 이제 이강인 선수의 굿바이, 아디오스 이런 경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뭐 어떻게 해야 하냐? 그럼 뭐 어떡하냐? 뭐 이강인 선수는 알아서 오겠죠. 이강인 선수가 어디로 갈지는 다 알아야 되니까. 근데 레알 베티스에서도 이강인 선수를 원할 수도 있다면 그 정도는 이제 유로파리그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비아레알도 그렇지만 레알 소시에다드에서도 쿠보도 일단은 지금 이제 레알 소시에다드 소속 선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소시에다드 선수들 가운데는 쿠보 선수, 쿠보 타케우사, 또 우리나라에는 이강인 선수가 있다. 그럼 이제 과거에는 아니지만 쿠보 다케우사하고 또 이강인 선수도 같은 이제 비아레알 선수 중에 하나였고, 게다가 같은 비아레알 선수끼리 이제 레알 소시에다드로 온다면 같이 맞먹는 수밖에 없어요. 맞먹는 경기라고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뭐 이강인 선수가 과연 소시에다드로 넘어갈지 아니면 비아레알로 넘어갈지 아니면 베티스로 넘어갈지 그것까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러면 일단 맨시티에서는 이강인 선수를 원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뉴캐슬도 그렇지만 아스톤빌라, 또 브라이턴 그것까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일단은 이강인 선수가 제일 유력한 후보에서는 아직은 미정이기 때문에 아직은 알 수 없어요. 근데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게, 뭐 세리에 경기에서를 본 다음 이어진 것도 있지만 세리에에서도 이강인 선수를 넘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탈리아 세리 리그에서는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세리에에서는 나폴리, 인테르, 또 AC 밀란이나 AS 로마에서도 다 이강인 선수를 원할 수 있다는 점이 아마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강인 선수는 세리로 넘어가는 건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과연 세리로 넘어가면은 이제 나폴리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나폴리 구단주에서도 이강인 선수를 원한다고 하면은 그럼 이적료를 줄게. 그러면 나폴리를 올래? 이런 생각 할 거예요. 그러면 김민재 선수가 뛰었던 이제 나폴리에서 이제 PL로 넘어가면은 김민재 선수는 맨유로 가고, 그런 다음에 김민재 선수는 다음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니폼 입으면은 등번호 3번 달 수 있어요. 근데 김민재 선수가 빈자리가 있으면 뭐 물론 김민재 선수의 빈자리를 뭐 다른 선수가 이제 또 수비 쪽에서는 아마 공식 이적설로 이어질 것 같은데, 근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세리에에서는 이제 나폴리 주전 선수가 좀 없으니까 뭐 김민재 선수 대신에 이제 또 새로운 선수가 누가 올지는 모르고, 또 그리고 만약에 나폴리에서는 이강인 선수를 받아들인다? 그럼 이제 이강인 선수가 과연 나폴리로 오느냐 마느냐가 제일 중요하지만, 근데 중요한 건 이강인 선수가 과연 나폴리로 올 수 있을지, 아니면 나폴리 안 가면은 그러면 나머지 PL로 가면은 토트넘으로 오는 거 아니야? 토트넘이냐 맨유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뭐 중요한 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마요르카 구단주에서는 이강인 선수는 과연 어디로 갈지는 아직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맨유 올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뭐 세리로 넘어갈 확률도 거의 많겠지만, 뭐 PL로 넘어간다면은 그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경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김민재 선수가 다음 시즌 유니폼 이제 공개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게다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새로운 유니폼이 이제 조만간 나오겠죠. 여름 이적 시장에 관해서는 이제 김민재 선수가 과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넘어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 정도는 일단 나중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이 있는데, 지금 올림피아코스에서 지금 뛰고 있는 선수 바로 황인범 선수입니다. 근데 지금 황인범 선수의 언급을 한번 잠깐 좀 해드릴 건데요. 근데 황인범 선수가 지금 본격적으로 세리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일단 언급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그 황인범 선수가 지금 세리에서 인테르 쪽에서 이제 또 러브콜을 보내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황인범 선수가 진짜 세리로 가는 거 아니야? 설마 황인범 선수가 설마 인테르로 가는 거야? 아니면 뭐 나폴리로 가는 거야? 뭐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나폴리 쪽으로는 아마 황인범 선수를 노릴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황인범 선수가 과연 공식적으로 오피셜로 뛸지 아니면 그냥 오보일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만, 근데 황인범 선수가 과연 세리로 넘어간다면 그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럼 일단 뭐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또 황인범 선수뿐만 아니라 황희찬 선수도 PL로 이제 또 이제 울버햄튼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팀을 떠나면은 에메리 감독이 이어지는 또 아스톤 빌라로 전격으로 넘어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에메리 감독이 황희찬 선수를 노리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황희찬 선수가 과연 아스톤 빌라로 넘어가는지 아니면 토트넘의 또 손흥민 선수하고 같은 한솥밥을 먹게 될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황인범 선수뿐만 아니라 황희찬 선수도 지금 이제 PL로 넘어가고, 황희찬 선수 지금 이제 아스톤 빌라로 넘어갈 거고, 또 황인범 선수는 세리에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적 시장이 다시 6월달인가 이제 지금 이제 6월달이죠. 근데 7월달에 이제 여름 이적 시장으로 넘어가면은 7월달에 아마 EPL 진출설이 좀 많은데요. 이강인 선수도 그렇지만 김민재 선수는 공식적으로 영입 확정될 게 뻔하고, 근데 아니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뉴캐슬 쪽에서도 김민재 선수를 원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김민재 선수는 맨유냐 뉴캐슬이냐, 뭐 맨유 팬들도 그렇지만 뉴캐슬 팬들도 지금 이제 찬반 언론으로 이어졌거든요. 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일단 김민재가 우리 팀으로 오는 거 아니야? 설마 맨유로 우리 팀에 오는 거 아니야? 근데 맨유 팬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뉴캐슬 팬들은 야, 민재는 그냥 뉴캐슬로 넘어오는 게 좋을 것 같지 않냐? 차라리 김민재는 뉴캐슬 오는 게 딱이겠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밀당하는 수준이 있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김민재 선수를 원하고 있는 맨유도 그렇지만 뉴캐슬도 지금 이제 김민재를 또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근데 김민재 선수가 과연 맨유냐 뉴캐슬이냐, 이것까지에 대해서는 몰라요. 근데 이것까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근데 설마 뉴캐슬 팬들은 김민재를 올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설마 김민재가 이제 맨유 확정된 것 때문에 뭐 다음 시즌 김민재 유니폼 한번 좀 사야겠네, 등번호 한번 좀 달아야겠네, 이런 생각 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김민재 선수도 그렇지만 황인범 선수도 그렇고 이강인 선수도 그렇고 또 황희찬 선수도 그렇고 다 이런 선수들도 다 이제 PL로 넘어오는 선수들 가운데도 있지만, 황인범 선수는 뭐 세리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황인범 선수는 일단 제쳐두고
나머지는 이제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 이게 제 삼각 구도예요. 삼각 구조 형태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강인 선수가 과연 PL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김민재는 맨유로 갈지 뭐 뉴캐슬로 또 원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뉴캐슬 쪽에서는 이강인 선수를 원하고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 이강인이 과연 맨유로 갈까? 뭐 아니면 뉴캐슬을 갈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뭐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 근데 맨유 팬들 입장으로서는 그제서야 알 것 같지만, 김민재는 어디로 갈지는 추후 예정될 수 있는데, 뭐 뉴캐슬을 왜 원할까? 설마 그냥 뭐 뉴캐슬 쪽에선 그냥 공식 오버였겠지? 그럴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김민재는 이제 메디컬 테스트 받고 난 뒤부터, 만약에 메디컬 테스트 합격하면은 공식 맨유 영입 확정, 이미 확정. 그럼 이제 나머지는 이강인 선수가 과연 맨유로 오는지 안 오는지는 알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맨유로 간다면은 김민재하고 같이 뛰겠죠. 그러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김민재도 그렇지만 이강인 선수도 맨유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아스톤빌라도 그렇지만 뉴캐슬도 그렇고 맨유도 이강인을 원하고 있는 정도에 있겠지만, 근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와, 이강인 선수를 과연 다음 시즌 맨유에서 이제 또 손흥민과 김민재, 이강인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뉴캐슬에서는 이강인 선수를 영입하면은 공식적으로 뉴캐슬 영입 확정 소식이 나온다면 그 정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강인 선수를 과연 어디로 갈지는 아직 행선지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6월 5일 경기를 무조건 끝나면 6월 5일에 이제 나머지 라리가 마지막 최종전 끝나면은 공식적으로 오피셜 이미 떴겠죠. 그러면 이강인은 다음 시즌 동안에 PL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라리가에서 다른 팀으로 원하게 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늘 중요한 두 가지 소식을 알아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김민재는 병역 문제 때문에 아마 조만간 7월달에 맨유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황인범 선수가 세리에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 근데 공식적으로는 세리에에서는 인테르로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폴리에서도 황인범 선수를 넘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이강인 선수하고 같이 뛰겠죠. 그러면 뭐 황인범 선수가 인테르로 넘어가면은 다음 시즌 동안에 챔피언스리그 아니면 유로파리그 갈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 세리에서는 지금 이제 인테르가 챔스 확정됐기 때문에 다음 시즌 챔스를 황인범으로 영입 확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아니면 뭐 공식적으로 오피셜 진짜 떴는지 안 떴는지는 아직 몰라요. 아무튼 이렇게 일단 이강인 선수도 올 시즌 이제 마지막 라리가 최종전 끝나면은 최종 행선지는 어디로 갈지는 그때 차근차근히 다음 영상 때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중요한 건 세 가지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는 김민재는 이미 영입 확정, 맨유 영입 확정, 그리고 두 번째는 이강인 뉴캐슬 넘어오냐, 아니면 세리에로 넘어오냐, 그리고 황인범도 세리에로 넘어오냐, 그것까지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